예, 저희가 오늘 나온 이분을 사실 작년 수능 전날에 한번 모셨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분을 섭외한 SBS 진짜 감다살이다. 칭찬 많이 받았죠. 네. 네. 교육부 장관으로 가야 한다. 이런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 이분 또 모셔라.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분 또 모셨습니다. 사실 뭐 저 역시 한 명의 학부모로서 오늘 이 시간 뭐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윤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소개를 좀 너무 대단하게 해서 예.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있다면 네. 우리나라에는 윤도영 쌤과의 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있습니다. 네네.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경매를 붙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이거 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제 같이 기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네. 기부할 금액을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고 금액을 쓰신 분이 뭐 400만 원을 썼다. 그럼 그분이 400만 원을 기부를 하시고 네. 저도 4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약간 매칭 시스템이군요. 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런 거죠. 그게 학부모와의 그러니까 1대1 점심 대화가 되는 거겠네요. 이제 뭐 꼭 학부모님만 이제 낙찰을 하시는 건 아니고 크게 이제 두 부류인데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학원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후배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님이 학생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통 그럼 몇 명 정도 입찰을 하나요? 지금까지 경매를 총 4번을 했는데요. 네. 참여하신 분이 평균 한 10몇 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낙찰 금액을 모두 더하면 1,776만 원입니다. 네 번에 네, 네 번에. 776만 원, 네. 뭐 한 어쨌든 600만 원 네. 꼴? 네. 기부를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AI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 게 예전에는 뭐 의사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뭐 글로벌 빅테크로 가겠다, 아니 대기업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억대 성과급 뉴스가 네. 올해 초에 처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어차피 원서를 작년에 썼습니다. 이미 그러네요. 썼군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 정도인 줄은 이제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고3은 의치한 바로 다음이 반도체. 위치한 반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되네요. 의치한 반, 뭐 그다음 약수,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단 이제 반도체 학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취업이 보장되는 흔히 말하는 계약학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름은 반도체지만 취업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냥 반도체 학과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계약학과고요. 이제 계약학과는 뭐 회사는 딱 2개 있죠. 그렇죠. 다들 잘 아시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총 7개 대학이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3개 대학에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여긴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SK 쪽이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쟁률 치열하겠네요, 여기. 그렇죠. 네. 자, 요즘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또 입시 제도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휙휙 바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학생들이 대응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지난달 말에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부터 또 입시 제도 변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현 고2 학생들이 이른바 이거 원래 없던 제도인데 새로 도입이 됐더라고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이제 첫 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고 반발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요. 이게 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고교 학점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대학처럼 네. 그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신청을 하고 네.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그냥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취지는
그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고 네. 뭐 이런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뭐 저는 이제 학생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취지와는 달리 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 다들 대학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강의와 강의 사이에 공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짜다 보면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공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진짜 학생이 마음대로 짤 수는 없고 상당히 그러니까 제한된 선택만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모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신 등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내신이 이제 현재 고2부터는 5등급 상대평가인데 중요한 건 상대평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보다는 네네.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 마치 대학생들이 보면 그 취직하려고 학점 잘 주는 과목 선택하는 맞아요. 거랑 많이 예, 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취지와 안 맞는 거네요. 그건.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대학은 학기별로 시간표를 짜잖아요.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1년 단위로 시간표를 짭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2학년들은 2학년 1학기 시간표도 이제 짰지만 2학년 2학기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고1 말에 네. 고2 내가 선택할 과목을 다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과를 가겠다 해서 네. 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둘 다. 근데 망한 거죠. 과학을 2학년 1학기 때. 네. 그럼 2학년 2학기 때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바꿉니다. 이미 1년치를 해버렸으니까. 네, 1년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못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님 불만이 굉장히 터져 나오는 걸 제가 곳곳에서 목격을 하는데 예, 이거 말고 또 굉장히 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내신 5등급제. 이게 이제 기존에는 내신을 몇 등급이었죠? 9등급으로 9등급이었죠. 나누던 걸.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25등급까지 더 촘촘하게 늘려야 된다고 하셨지만 예. 정부는 정반대로 확 줄여서 5등급으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던데 네. 실제로 좀 힘들어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네. 2등급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 줄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상위 10%, 네. 0에서 10%까지는 1등급을 주고 네. 11%부터 34%까지 2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3분의 1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11%도 2등급이고 34%도 2등급인데 네. 똑같이 2라고 찍히니까 그렇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11%인지 34%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급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군요. 예, 그렇죠. 나보다 훨씬 이제 등수가 낮은 친구가 나와 같은 등급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평가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면접도 강화하고 뭐 최저학력 기준도 높게 설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죠. 복잡해지는 거네요. 예, 확실히 이 맞습니다. 5등급제의 이 1등급 비율이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변화가 또 입시가 체감상 몇 배는 또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교과형 수시면 내신만 잘하면 됐고 또 정시면은 수능만 잘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었다고요. 네. 현재 고2부터는 수능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문과와 이과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이제 수강을 했느냐로 네.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오려면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교과형 수시나 정시에서 이제 비교과를 반영하겠다라는 게 취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신에서 과학을 선택을 안 했는데 네. 공대를 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너는 안 돼. 곤란해. 아무리 내신 등급이 좋고 아무리 수능을 잘 봤어도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수하라고 한 과목을 확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교육
뉴스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너무 복잡한데 이 이제 지난달에 발표된 2028년도 대입 보면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학별로 좀 변별력을 높이면서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 방식 뭐 이것도 복잡해졌다고 하고 이게 갈수록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수험생이나 부모님들이 어떤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 입시를 이제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뭐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거든요. 예전에도 물론 복잡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전형을 연구하는 것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러게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 내신이면 내신, 네. 뭐 수능이면 수능 한 가지만 잘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리고 애초에 수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취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입시 제도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네. 변별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서 변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비싼 네. 이 컨설팅 사교육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데 얼마나 비싸냐?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이 있는 네네. 그 강남구 정확하게 말하면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인데요. 네. 기준으로 그 학원 수강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 학원은 1분당 28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컨설팅 학원은 1분당 5,000원입니다. 아. 18배예요. 1분당 5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30만 원인 거죠. 네. 원. 이게 우리나라에 그 정도 시간당 버는 직업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네, 뭐 그러게요. 네. 와. 근데 사실 그걸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해진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윤도영 선생님이 사교육 전문가이자 입시 전문가이지만 그럼에도 과감하게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사교육을 줄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전부 다 폐지를 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 평준화를 하면 고등학교 입시 관련 사교육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지금 대학 입시가 되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계속 복잡해져요, 이거. 그럼 이 복잡한 데서 정보 격차가 일어나고 뭐 흔히 말하는 사교육이 활동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종합형 수시랑 논술형 수시 일단 두 개는 다 폐지. 그다음에 종합형 수시를 없애면 컨설팅 사교육도 없어집니다. 네. 진짜 복잡합니다. 이래서 교육부 장관 보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네. 평소에 팩트 폭격하시기로도 또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입시 제도가 지금 너무 바뀌다 보니까 현 고2 학생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또 고2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판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2가 내년에 고3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내년부터는 뭐 입시가 많이 바뀌지만 특히 재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과형 수시. 교과형 수시라고 하면은 이제 내신만 주로 보는 건데 네네. 서울 소재 14개 대학 중 네. 무려 12개가 재학생만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은 이제 원서 지원 자체가 안 되게 이제 막아놓은 이런 게 있고요. 허허,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형 수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들이 이제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는 이제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논술형 수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강세죠.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중앙대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논술 전형을 만들었어요. 중대가. 네, 그러니까 재수생은 거기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봤는데 네. 정시라고 하면 이제 수능 점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정시에서도 고려대와 서강대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정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대단한 거죠. 재수생들은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고2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전형이 많아졌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현재 고3.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네. 현재 고3이 만에 하나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네네. 매우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 이제 수능에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이제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도 늘어나고 어허.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도 일부 감소를 합니다. 아.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불리하니 열심히 하셔서 꼭 올해 가셨으면 네. 합니다. 네. 현재 고3들 네. 꼭 가셨으면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요즘 유행이다 하지만 사실 아직도 의대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네. 얼마 전에 선생님이 나오신 다른 컨텐츠를 보니까 의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라면 희생을 해야 된다. 그 희생이 뭔지 아세요?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사가 뭐 강원대 이런 데로 가야 이 자녀를 의대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치동 가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학군지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으로 아예 가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학군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 학군지라는 말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학원 많은 동네, 그렇죠. 학원 적은 동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같이 입시가 복잡한 시대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게 이사입니다. 단 맹모 이제- 삼천지교가 그렇죠. 2026년에도 이제 단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 네. 그다음 두 번째 현재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뭐 이게 학원 많은 동네도 장단점이 있고 네. 학원 적은 동네도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학생마다 다르다 이거죠, 상황이.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일괄적으로 뭐 일반화 시켜서 학원 많은 동네로 가야 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 컨텐츠는 안 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컨설팅을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료로 입시 설명회는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인기 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네. SBS에 왔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단독 특종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요. 어머, 뭐죠? 좋습니다. 네. 현재 고3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사제가 제도가 매우 복잡한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광역권 지역의사가 있고 네. 진료권 지역의사가 있어요. 네. 네네. 이게 선발도 다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네. 이제 그냥 광역시랑 특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네. 광역권 지역의사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네. 강원, 제주 어.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네. 광역권 그다음에 진료권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예. 거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광역권이냐 진료권이냐에 따라 이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3, 중2 이렇게 두 학년에만 적용이 확정된 거고 네. 중1 이하로는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역 의사제 모집 인원이랑 각 지역의 고등학생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계산을 해봤더니 부산이나 울산에 살고 있는 중3, 중2가 네. 만약에 경남에 있는 함양군이나 거창군이나 합천군으로 이사를 가서 네. 거기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지역 의사제로 합격할 확률이 5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 네네. 대구에 살고 있는 중3, 중2가 상주시나 문경시로 이사를 가면 합격할 확률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요. 네. 대전이나 세종에 살고 있는 중3, 중2는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으로 가면
한 2배 정도 되고요. 네. 광주에 살고 있는 중3중이는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으로 이사를 가면 네. 역시 합격 확률이 2배 이상이 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2배는 굳이 뭐 이사를 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 네. 그죠. 5배, 5배. 4배 이 정도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강원도는 뭐 크게 유리한 지역이 없고 제주도는 지역이 딱 2개거든요. 네. 제주시랑 서귀포시. 그런데 서귀포시가 한 3배 가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서귀포시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죠. 네. 정말 꿀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CG로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